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년 10월 20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는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 및 경제지표 부진으로 하락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일단 영국의 9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10.1% 급등해 전월 기록한 9.9%를 웃돌았고요. 유로존 역시도 9월 CPI가 전년 동월 대비 9.9% 상승해 전월에 9.1%를 웃도르며 양측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공격적인 긴축에도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힘들다라는 것이며 미국도 여기에 영향을 받아 인플레이션이 눈에 띄게 완화하지 않으면서 이 페드가 연말까지 금리 인상을 꾸준하게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지속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소식에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또다시 4%를 돌파해 장중한 때 4.13%까지 상승하기도 했으며 2년물 국채금리는 4.56% 수준까지 올라서며 또다시 4.5%를 넘어섰습니다. 이 페드는 이날 발표한 경기평가 보고서인 베이지북을 발표를 하면서 이 경제활동이 완만하게 확장했다라고 평가를 했고, 이에 물가 상승세가 여전히 높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물가 상승세가 약간은 완화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지만 이제 외부의 평가는 여전히 모자란 상황이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날 발표된 주요 경제지표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금리의 영향을 받은 9월 신규 주택 착공 건수는 이 전월 대비 8.1% 감소하였고요. 이는 시장 예상치인 마이너스 6.7보다도 부진한 수치이며 페드의 금리 인상에 따른 모기지 금리 상승에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국제유가는 WTI 기준 85.55달러로 플러스 3.3% 상승 마감하였고 채권은 약세, 달러는 강세,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연준 베이지북 아까 말씀드렸죠. 경제활동 원만하게 확장은 하고 있지만 물가 일부 지역에선 완만하게 좀 완화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 그런데 이제 전체적인 소비자 물가를 조금 놓고 본다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는 금리의 속도 조절 이야기 아직은 물음표를 띄면서 볼 수밖에 없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영향을 받은 이 제임스 블러드 이제 여는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는 금리를 4.5에서 4.7까지 올려야 된다라고 의견을 밝혔습니다. 내년 인상 중단 시각도 이야기를 하는데 대표적인 매파인 이 양반이 4.75? 솔직하게 얘기해가지고 5% 이상 얘기할 것 같았거든요. 자, 그런데 매파인 사람이 5가 아니라 4.75를 이야기를 했다라는 건 지금 어떻게 보면은 고점을 향해서 차근차근 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가장 먼저 계속 금리 인상, 금리 인상, 금리 인상을 외쳤던 사람이고 지금 시장은 5%까지 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4.75라는 건 이 최고치를 조금 낮춰서 얘기한 거잖아요. 요거는 확실히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 대비 8.1% 감소했고 이거는 금리 상승의 직격탄을 맞았긴 했는데 금리 상승 더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더욱더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겠다. 자, 그리고 당연히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수요 역시도 지금 계속해서 빠지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빠질 것이다라고 감안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 한국 역시도 여기에 반응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기에 요거는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의 부동산 관련 기업들부터 시작을 해서 이 실질적인 부동산 투자에도 꼭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는 그런 중요한 뉴스가 되어주지 않나 싶네요. 자, 그리고 미국의 근로자 66% 인플레이션으로 재정 악화가 전년 대비 보여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미국 쪽에서 소비 지출을 놓고 보게 된다면은 여전히 견고하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전만 하더라도 저축률이 되게 낮은 국가 중에 하나였어요. 돈도 많이 버는데 그만큼 쓰는 것도 많았던 국가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 나중에는 분명히 저축률은 줄어들겠지만 이 소비율이 어느 일정 수준까지 줄어든다라고 해도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미국의 고용을 살펴보면 탄탄하잖아요. 그렇다라는 건 유럽은 힘들어도 미국은 버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이 걱정은 사서 하는 걱정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장 큰 걱정은 어디냐?
영국을 필두로 한 이 유로존을 봐야 되는데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9월 소비자 물가가 10% 올라갔다라고 하죠. 예상치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치인데 야, 이거는 진짜 파멸적인 상승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분명히 리스크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당연히 금리 인상이나 긴축을 계속해서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 과연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후속 뉴스들 계속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유로존 같은 경우에도 인플레 상승에 지금 다시, ECB가 연속 75bp를 금리 인상할 것이다라고 전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전에도 분명히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 유로존에서도 물가가 확실하게 잡히는 모습은 안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 미국처럼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인상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건 감안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유럽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 쪽도 약간 골칫거리로서 시장에 작용을 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최근에 GDP부터 시작을 해서 발표를 해야 될 시기에서 연기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죠. 전당대회 때문에 여기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지표가 좋았다면 전당대회 전에 미리 발표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지금 유럽뿐만 아니라 이 중국 지역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조금 발생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오히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기대를 하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크 하나, 호재 하나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대표적인 예시로 금리 인하. 자, 그리고 이런 모습들이 전 세계적으로 전체적으로 공통적으로 나타나다 보니까 이 아마존의 CEO 역시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위기에 대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 투자의 위축으로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이러한 부분들 같은 경우가 뭐 OLED나 이런 곳에도 이제 굉장히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상장사 대부분에 연결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보여진다라고 하더라도 살아남을 기업들은 살아남고 오히려 이럴 때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기업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거기에 수혜를 받는 기업들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성장을 하는데 이 안 좋은 시장에서도 성장을 하는지 이걸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전망치 낮은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유가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 역시도 조심을 하시면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돈줄 막힌 이금융권 몸살르기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저신용자 대출을 옥죄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금리 올라가면 이들이 버는 이 예대 마진 역시도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1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계속 막고 있지만 2나 3금융권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이 규제가 작거든요. 그러면 이 대출 내준 거 금리 올려가지고 수익 올려버리면 그만인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물론 여기선 이렇게 좀 약한 소리를 하고는 있지만 나중으로 봤을 때 뭐 매출은 줄어들 수 있어도 순이익은 이전 수준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를 하든가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줄 수도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매출은 줄었지만 순이익은 증가했다라고 해요. 요거는 당연히 이 대당 가격을 올리는 정책들 때문에 이런 모습이 보여졌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테슬라는 확실히 고급화로 가는 게 느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불황에도 좋은 기업, 배터리 계속해서 떠오르고 있어요. 지금 간단한 예시로 제가 이전에 오늘의 급등 예상 종목이다라고 해가지고 양극재나 배터리 신소재 기업을 진짜 많이 이 저점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한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소개하는데 한 세 종목인가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린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였냐면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벌써부터 한 1년에서 2년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계속해서 고평가 했던 요 실적 대비 주가 시가총액이 맞춰진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한 20에서 25의 PER 수준으로 실적이 올라오는 게 두 눈으로 보여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 정도 고평가는 되겠지만 이게 야, 이거 재평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조금 더 올라가는 그림들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만큼 이 실적이 올라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역시도 한번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배터리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전기차의 시장 파이가 확대되는 모습 역시 보여주고 있기에 부품 역시
계속해서 많이 팔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이 정부가 현대차그룹과 함께 이 아래에 있는 하청 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의 수익을 조금 더 증가를 시켜주면서 이쪽 생태계를 키워나가려는 이러한 5조 프로젝트 이걸 가동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현대차그룹도 물론 좋겠지만 이 아래 있는 부품 기업들 역시도 요거 매출 올라오겠네. 요거 생각을 하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동차는 되게 좋은데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계속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BLGC나 아니면 LNG 추진선이나 뭐 여러 가지들이 수주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이거 예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물론 수주 받는 거 좋죠. 이거 안 좋다라고 하는 사람 그 누구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은 원자재 가격이 조금 떨어지곤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부담스러운 원자재 가격과 그리고 지금 경기 되게 안 좋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주 물량 계속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런 호조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1, 2년 좋고 또 예전과 같은 불황이 이어질 수도 있다? 요걸 생각을 해본다면 이 참 중공업 쪽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의구심을 가지면서 볼 수밖에 없고 약간 걱정되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뭐 상용화도 추진하면서 기술력을 개발하겠다라고 하지만 지금 당장 실적이 막 올라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야 이게 실적이 올라올 때까지 좀 버텨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익 공유 얘기하면서 정부가 이 조선업도 하청업체들이랑 같이 수익을 좀 나눠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개인적인 의견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 정리 한번 맞춰보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들께 제 의견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뉴스. 그래서 이런 것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같이 좀 공부하면서 도움받을 수 있는 내용들까지 한번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 영상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야, 오늘 좋죠? 이 11선 위에서 딱 안착이 되는 모습이 보이니까 우리 처음에 봤던 일단 21선 부근까지는 이렇게 톡 찔러주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장중한 때에 한 8%까지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일단은 저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해봐도 된다라고 보거든요. 자,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봐야 될지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최근에 이 방산에 이어서 원전 역시도 이 청신호가 켜졌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폴란드 신규 원전 쪽에 그 주인공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그런데 만약에 이번에 폴란드나 아니면 몇몇 지역에서 실제로 수주까지 연결이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두산 입장에서는 그냥 시기가 시기인 만큼 상당히 다른 국가로의 이 원전 건설 역시 도미노식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한국이 수주를 하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 미국이 수주를 해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산이라는 기업 자체가 갖고 있는 기술력이나 여러 가지 부분으로 놓고 봤을 때 미국의 몇몇 기업들보다 훨씬 더 고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얘기는 뭔 소리다? 미국이 협력사를 찾을 것이고 미국과 한국은 원전 동맹을 맺어놓은 상황인데 두산이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까지 그러니까 협력사로서 공사에 참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되든 일거리는 많아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원전 제도약 준비 완료 이야기가 나오면서 실적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올라올 것들이 하나씩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유럽권 얘기하고 있는데 중동 쪽까지도 포함을 시키게 된다면 훨씬 더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추가로 지금 이 유럽 쪽에서 수소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 가스 같은 경우에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다양한 부분도 이제 두산 입장에선 호재입니다. 그러니까 일거리가 계속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다. 한동안은 이 수주 이거 받아먹는 것만 제대로 받아먹더라도 이 우상향을 하면 했지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떨어질 때가 있나? 요 생각이 들게 만들어진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뉴스는 지금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수급이랑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이 저점 부분에서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줬었는데 조금 올라가나 싶더니 오늘은 매도하고 있어요. 장 끝나고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이 매도세가 웬만하면은 이 하루 매수세를 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매도세가 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횡보가 보여졌을 때 다시 플러스로 연결이 되게 된다면 여기에서 또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힘을 모아간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 외국인 매수세 계속 연결이 되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 기관 투자도 굉장히 많이 들어와주는 모습이 여기서 보여지는데 투신의 특징 단타잖아요. 계속해서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투신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가는 걸 생각해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매수로는 과거에 공매도를 쳐놓은 거를 어느 정도 커버하는 수준에서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연결해야지 훨씬 더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일단 1순위는 외국인, 2순위는 기관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개인 매도세가 연결되는 게 가장 중요하긴 합니다만 일단 이거 두 개만 보더라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 차트를 봐야 되는데 일단 제가 그렇게 강조를 했던 11선 오늘 딱 뚫어줬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21선 터치 한번 하고 이 조정이 받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종가가 맞춰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11선의 방향이 차근차근 돌아서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일단 21선까지 터치는 한번 했잖아요. 그러면 물론 여기까지 다시 못 가리라는 그건 아니긴 한데 그래도 이왕 다음번에 상승을 했을 때 21선을 돌파 못하게 된다면 이렇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음번 상승은 일단 1차 목표는 21선으로 두되 여기를 돌파해야지 추가적으로 61선까지 가는 걸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의 예시를 놓고 본다면 일단 21선을 딱 돌파를 했을 때 이 위쪽에 있는 볼린저 상단이나 61선까지 가는 모습이 보여졌지만 여기서 돌파를 실패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어떻게 됐었냐면 네, 여기처럼 이렇게 한 번 더 빠졌습니다. 다시 올라가려는 시도가 보여진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실패했을 때는 다시 한번 빠지는 모습들이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빠지게 된다면 저점 수준까지 어느 정도 감안을 하면서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지금 당장엔 뭐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기 위에서 움직이게 된다면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가지고 총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일단 첫 번째 원전 관련된 사업의 내역이 매우 매우 좋은 상황이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업은 좋고 내년에 계속해서 실적 상장 이것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는 무조건 지금은 외국인이고 두 번째는 기관인데 지금 투심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투신이 연결된다면 훨씬 더 좋을 것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봐야 되는데 우리의 기다렸던 이 11선을 돌파하고 21선까지 바로 가줬긴 했지만 일단 11선 위에서 계속 횡보해 준다면 오케이. 자, 그렇지만 11선 이렇게 해준 다음에 만약에 이탈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든가 다음번에 21선까지 돌파를 시도하다가 또 실패를 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점 수준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는 감안을 하셔야 된다. 근데 만약에 21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우리의 그 다음 목표는 61선이 되겠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이 방향이 바뀌어갈 수 있는 핵심 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부분들 참고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모두 좋은 결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정리 한번 맞춰봤는데 오늘 오랜만에 웃으면서 두산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시길 바라며 더욱더 밝은 날이 있길 바라며 이상 두산 에너빌리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면서 자,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